두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 사람은요, 경영학과예요. 두 번째 사람도 경영학과예요. 토익 점수가요, 900점이고 900점이에요. 높죠, 둘 다. 학점도요, 4.0, 4.0이에요. 역시 높습니다. 자격증도 똑같이 갖고 있네요. 자, 일자리는 한 명만 뽑아야 돼요.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네, 그것이 바로 기업 분석입니다. 자, 많은 구직자들이요, 열심히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의 상향 평준화, 스펙이 비슷비슷하더라. 자, 이런 것들이 요즘 기업들의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누굴 뽑을까는요, 실제 우리 기업에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 자, 여기서 결정이 되죠. 자, 구직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스펙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에 적합한 이유를 기업 분석을 통해서 보여준다. 기업 분석이 이제 마지막 차별점을 가시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기업 분석요, 실은요, 잘못된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취업에 필요한 기업 분석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은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자, 우선은 퀴즈입니다. 기업 분석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기업 분석할 수 있는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 줄여서 2가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감을 잡게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OX로 답을 했을 때, 자, 어떤 것이 O고 어떤 건 X일까요? 자, 기업 분석하게 될 때 매출액을 꼭 봐야 된다. OX. 재무제표 보고 매출액 추이를 본다. 어때요? OX? X입니다. X. 자, 실제 면접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사에 3년 동안 매출액 구조를 얘기해 보세요. 3년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면접관은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회계팀이나 재무팀일 경우에는요, 이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긴 하나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직무가 안 나옵니다. 이공계 친구들은 더욱더 안 나오고요, 인문계 친구 더욱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업무하고 개연성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업 분석하게 될 때 빠뜨리지 않는 게 있죠. 뭐예요? 네, 연봉 복지. 맞습니다. 복리후생이나 그 기업의 연봉을 따지죠. 왜요? 그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기준이 바로 연봉과 복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연봉은요, 작게 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예요. 자, 두 번째 기업은요, 연봉은요, 많이 주는데 그렇게 알아주는 회사는 또 아닙니다. 자, 둘 중에 한 3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어느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제가 다시 취업을 한다면요, 저는요, 연봉 적게 줘도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를 선택합니다. 이유는요, 3년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 배운 나의 커리어, 나의 능력들이요, 이직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자, 취업은 한 번 하지만 직업은 평생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업 분석하게 될 때 일순간의 연봉이나 복지를 보지 마시고 실제 이 기업에서 내 능력을 얼마큼 끌어올려 줄 것인가, 요 점을 보셔야 돼요. 자, 회사에서 면접관은 더더욱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 이 질문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재상은 어때요? 많은 기업 인재상 혹시 보셨습니까? 도전, 창의, 혁신. 아니, 왜 모든 기업 인재상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죠? 자, 인재상을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직무상. 가령 회계팀에서 도전적인 지원자를 뽑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회계팀은요, 보수적이어야 되거든요. 원리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근데 회계팀에서 도전적인 지원자가 와서 회계 자칫 자금 투자를 많이 해버리거나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은 한순간 회사 부도나겠죠. 자, 실제 채용하게 될 때 요즘에는 여러분의 담당 팀장이 채용을 합니다. 담당 팀장은 전체 인상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잘할 수 있는 직무상을 더 많이 본다. 인재상보다는 직무상을 살피자. 자, 마지막이에요. 면접의 차별성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유일하게 기업 분석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분석 안에서 오해 진실 풀어봤는데, 자, 제가 여기서 예견되지 않은 한 가지 보너스 드릴게요. 자, 강소 기업들, 숨어있는 히든 챔피언 기업들을 보세요. 자, 사마왕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코카콜라 병뚜껑을 만든대요. 자, 한마디만 더 드리죠. 코카콜라 병뚜껑은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답변이 기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기업 분석하게 될 때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예고편 드릴게요. 조직 이슈, 직무 이슈. 용어 낯설다고요? 조직의 이슈, 직무 이슈예요. 자, 보겠습니다. 초코파이를요, 중국에 수출할 거예요. 초코파이를. 자, 이때 인사팀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재무팀은요? 디자인팀은요? 정답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초코파이를 실제 우리도 마트에 가서 사 먹죠. 그러면요, 초코파이를요, 중국에서 팔 때도 중국 마트의 영업 채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중국 마트의 담당자를 만나야 되겠죠. 재무팀에서는 어떻게 되죠? 네, 중국에서 실제 장사를 했으니까 중국 정부 세금 내야 돼요. 그런 세법에 관해서 재무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팀은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포장과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포장이 틀리죠. 참고로 중국 사람들은요, 빨간색과 황금색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실제 중국에 수출되는 초코파이는 빨간색과 황금색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조직의 이슈.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직무 이슈. 조직의 이슈는 초코파이를 중국에다 수출하는 거야. 이게 조직의 이슈예요. 자, 직무 이슈는 인사팀의 직무 이슈, 재무팀의 직무 이슈, 디자인팀의 직무 이슈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요 두 가지를 합쳐서 결론 내린 것이 바로 기업 분석이다. 요 두 가지가 기업 분석의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기업 분석은요. 자, 취업에 필요한 기업 분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 주식 투자하실 거예요? 재무제표? 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원한 회사가 현재 어떤 골칫거리가 있는데 이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업무에서 어떤 일을 할까? 자, 이런 논리를 갖추는 게 조직 이슈, 직무 이슈, 바로 기업 분석이다. 자, 다음 중 조직 이슈가 실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이 네 가지가요. 모든 기업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많게는요, 네 개 모두를 갖고 있어요. 자, 삼성 같은 기업은요, 실은 네 개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시장 진입. 삼성이 최근에요, 바이오 산업을 하겠대요. 제약업종에 뛰어든다 그럽니다. 진입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전 세계 가전대회에서, 가전 전시회에서 갤럭시 7 냈습니다. 신제품이죠. 삼성이요, 이제는요, 그 3D 프린터도 진출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는 아직까지 그렇게 널리 확산 안 돼, 대중화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시장 개척인 거예요. 기존의 프린터 사업부를 그렇게 확대시키는 거죠. 자, 삼성이 반도체 말고도 전기, 전자, 그리고 실제 건설, 중공업 많이 하죠.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을 하는 거 다각화라 그래요. 자,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요, 이 모든 이슈가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넷 중에 어떤 이슈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기업 규모가 작으면요,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특히 신규 회사, 이제 막 생긴 회사는요, 넷 중에 어딜까요? 네, 바로 시장 진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과거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과거에 미샤라는 회사가 화장품을요, 처음에는요, 온라인에서 팔았어요. 쇼핑몰에서. 색조 화장품 팔았는데 오프라인은요, 너무 강자가 많아서 실제 진입할 수 없었어요. 이때 미샤가 온라인에 성공해가지고 오프라인 확대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시장 진입이 된 겁니다. 자, 4개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원한 회사는 어느 이슈에 해당이 될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요. 자, 기업분석 노하우 지금부터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업종, 기업, 직무. 자, 질문 드려볼게요. 삼성하고요, LG하고요, 경쟁 관계가 맞을까 아닐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삼성전자의 에어컨 사업부와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 경쟁 관계인가요? 쉽게 물어보고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에어컨을 살까 휴대폰을 살까 이렇게 고민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경쟁자를 하는 거는요, 동일한 제품,
혹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경쟁자인 거죠. 자, 단순하게 회사 브랜드, 재계 순위만 가지고 경쟁 관계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삼성의 갤럭시 사업부는 경쟁자가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애플 같은 회사가 되겠죠.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업종을 판별한다. 제품과 서비스가 업종 기준이다. 자, 두 번째, 기업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이요.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의 1등이에요. 2등이 어딘지 2등? 2등은 바로 LG생활건강입니다.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요, 똑같은 영업 방식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1등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장 개척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LG생활건강은요, 해외도 나가야 되는데 국내에서 아모레퍼시픽과 싸워야 돼요. 자, 국내에서 신제품 출시도 해당이 됩니다. 자, 모두 다가 해당이 될 수 있으나 주로 이 기업은 어디 중점을 두느냐? 똑같은 화장품 시장이라 하더라도 서로 주안점이 다르다는 것들. 자, 그게 기업 분석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직무예요. 아까 두 개 다는 기억하시죠? 조직의 이슈와 직무의 이슈가 있다. 화장품 업종에서 LG생활건강이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해요. 이때 아모레퍼시픽보다 먼저 진출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구매팀을 한다면은 맞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원료를 구매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조직 이슈, 직무 이슈, 기업 분석이다. 업종과 기업과 직무 세 가지 잘 구분하시고 정보만 잘 조합하시면은 취업에 필요한 기업 분석이 나온다. 자, 어드바이스 드릴게요. 자, 현재 내가 이 회사의 경영자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부서의 책임자라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회사의 책임자로서 이번 미션을 완수 못하면은 회사에서 나가야 돼. 이런 막중 책임감 느끼면서 기업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현업자로서 기업을 바라보자. 현업자로서 이 업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업종 전망을 보자. 다음으로 이런 전망에서 우리 기업은 내가 주관하는 기업이죠. 우리 기업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런 이슈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우리 기업이 이런 트렌드에서 마켓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일까? 자, 이렇게 논리 구조를 짜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지원한다면은 1단계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즉 많은 제품 중에서 내가 지원한 부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업종을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제품을 만드는 경쟁자가 누군지 보셔야 돼요. 자, 휴대폰이면은 애플이 될 거고요. 냉장고면은 LG가 되겠죠. 자, 이때 이런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유통망을 확장하는 것일까? 브랜드력을 강화시키는 걸까? 아니면은 실제 영업사원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일까? 자, 이런 전략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전략에 맞게끔 내 직무상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게 바로 기업 분석이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이슈예요. 4단계가 바로 직무 이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례 볼게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다 그럽니다. 네. 근데 경쟁자가요, 구글이랑 애플이에요.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 애플도요, 애플도 역시 자동차 산업 진출한대요. 아니, 어떻게 삼성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애플, 구글, IT 기업 경쟁자지? 자, 이유가 있어요. 삼성은요, 오래전부터 반도체, 휴대폰, 전장 제품에서 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앞으로 자동차는요, 부품이 추가가 된다. 추가된다 했을 때 대부분은 전장 제품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GPS, 소방 카메라 전부 다 전장 제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잘하는 것들이죠. 자동차에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삼성이나 구글이나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때 내가 주는 업무가 마케팅 부분을 한다면은 실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경쟁력이고 이런 점들을 홍보하겠습니다가 바로 마케팅 업무의 직무 이슈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결론 내려서 하나의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기업분으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주는 회사는 삼성전자의 자동차 산업입니다. 새롭게 진출한 산업인 만큼 실제 마케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한 마케팅 전략은 연계 마케팅입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실제 전장 제품에서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하드웨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차에 잘 탑재된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알림으로써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이러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업 분석 결과값이 되는 거죠. 자, 조직의 이슈에 맞는 직무 이슈를 도출하라. 자, 조직 이슈, 직무 이슈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